예, 안녕하세요. 학부모 입시고시의 수능 마지막 강의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강의는 아니고요. 수능에 대한 얘기는 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잘라서 이렇게 진행을 다시 할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 지난번에 앞강에서 찍었던 선택 과목 점수 이제 반영 방법이랑 그다음에 현재 그게 실제 3월달, 4월달 성적이 어떻게 반영돼서 나타나는가. 문제가 있다를 떠나서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형태가 도입되면서 첫 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어떤 특정 과목의 유불리를 평가원이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 문제겠죠. 현재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어쨌든 수학만 놓고 본다면 어, 미적분 기하 학생들과 확통 학생들이 평균적으로는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선택 과목 형태에서 표준 편차, 공통 과목 그룹의 공통 과목 점수 표준 편차를 곱하고 평균점을 더한다고 할 때 그 표준 편차를 곱하는 부분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상 외로 이제 미적이나 기하, 특히 기하가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 과목 원점수의 평균점을 더할 때 미적이 기하나 확통보다 크게 나와서 결정적으로 동일한 원점수를 맞았을 때 미적분의 표준 점수가 확통보다 4점에서 5점씩 높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버렸죠. 자, 지켜보시죠. 뭐 그거는 어떤 조정이 있겠죠. 6월달 이후에 만약 아니면 조정 없이 그냥 수능까지 갈 수도 있죠. 공통 과목 문제는 같이 배운 거니까 특정의 확률 통계 학생들이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을 구제하듯이 문제를 내는 것이 맞느냐? 그럼 구제란 표현은 그렇고 확통하는 학생들에게 평균적으로 쉽게 느껴지게끔 문제를 내는 게 그럼 미적분하고 기하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에 대해서 쉬운 판단은 서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탐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구 얘기를 너무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자, 우리가 사회탐구라고 할 때 이 사회탐구는 사회문제, 사회 과목들 얘기하는 건데 총 9과목이죠. 그래서 생명부터 사문까지 9과목이 있고 자, 이거는 작년 건 아니고요. 재작년 정도에 시험 봤을 때 나왔던 성적 결과예요.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사회탐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응시하는 과목들마다의 유불리나 난이도가 아예 편차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영향이 있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과목이 쉽다는 아니지만 해마다 반드시 어떻게 어렵게 나오는 과목은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생활윤리나 사회문화처럼 다수의 선택자가 선택하는 과목일지랄지라도 해마다 문제가 조금씩 난이도가 또는 응시한 학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수대가 다르게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좀 알아줘야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왼쪽 편에 원점수라고 써 있는 이 부분 있죠. 원점수분. 그리고 오른쪽에 뭐냐면 이게 백분위예요, 백분위. 백분위가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통 96 이상이면 1등급, 89 이상이면 2등급이나 88 이상이 2등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 백분위 제가 설명할 때 드렸겠지만 말씀을 동점자 때문에 그렇죠.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동점자들 백분위가 계산할 때 백분위는 자기의 백분위는 자기보다 점수 그 시험 해당 시험에서 시험을 잘 못 본 학생들의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백분위가 96이 나왔으면 그 해당 연도 수능을 본 그 과목의 응시자 중에 내가 나보다 시험 못 본 학생이 96% 정도 된다는데 여기에 지금 백분위가 단순히 이렇게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 100 빼기 뭐 이제 자기보다 시험 못 본 학생들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동점자를 나누기 2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회탐구는 뭐 인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좀 많지만 나머지 한국지리부터 쉽게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3만 명대에서 2만 명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적습니다. 응시 인원들이. 예전에 한국지리가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5만 명 선으로 내려온 상태고 그다음에 뭐 세계지리나 뭐 그다음에 법과 정치 뭐 이런 과목들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 2만 명대고 윤사도 뭐 3만 명대니까 비슷비슷하고요. 난이도에서 조금이라도 뭐 학생들이 좀 쉽게 왔다 시험을 그러면 동점자가 양산돼서 동점자 때문에 이렇게 백분위들이
뭐 96, 89, 뭐 77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지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봐도 알겠지만 그 점수별로 이제 백분위들이 쭉 나와 있는데 50점이었을 때 백분위가 즉 원점수 50점이면 다 맞은 거잖아요. 다 맞은 점수에서 사회문화나 법과정치 같은 경우 99가 나왔는데 이 99란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과목을 그 해 시험 본 학생 중에 사회문화나 법과정치를 응시한 학생들이 만점자가 1%가 넘어갈 때는 99가 나와요. 즉 1.1 만점자가 1%, 즉 응시자가 3만 명이면 300명 이내로 들어와야지만 백분위가 100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과정치는 사회문화는 99가 되는 거고 소위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세계지리나 동아시아사 같은 과목 그리고 생활윤리 같은 과목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만점자가 백분위가 96이 된다는 거는 만점자가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자를 동점자로 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즉 만점자가 보통 한 7%에서 8% 정도 나와야지 9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만 명 응시했을 때는 2,000명에 3,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만점 맞게 되니까 학생들이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동시에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난이도에 대해서 좀 쉽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원점수에서 48점은 2점짜리 하나 틀렸을 때고 47점은 3점짜리 하나 틀렸을 때인데 지금 3점짜리 하나 틀렸을 때에도 사회문화는 백분위가 93이니까 2등급이거나 1등급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96 미만인데 왜 1등급이 돼요? 그런데 동점자가 워낙 많을 때에는 저렇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47점이었을 때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그 다음에 한국지리나 생활윤리는 2등급이 되는데요.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 틀리면. 그러니까 두 개 틀리면 3등급 된다. 즉 46이나 45는 3등급이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죠. 경제와 법과 정치를 제외하고는 두 개 틀렸을 때는 다 3등급 선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즉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시험이다. 이게 사회탐구다라는 얘기를 이 시험만 놓고 보면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21년도, 20년도, 20해서 2014년도까지 각 과목별로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 100분위, 1등급의 표준 점수, 그리고 응시자입니다. 즉 2011, 21년을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윤리는 다 맞은 50점을 맞은 학생, 자 사회탐구는 50점이죠 만점이. 50점 맞은 학생이 65란 얘기예요 표준 점수가. 그리고 100분위가 98. 즉 동점자가 한 4% 정도 나왔다. 나누기 2를 한 거니까요. 그죠? 나누기 2를 했을 때 98이 되려면 한 3, 4% 정도 나왔겠죠. 반올림까지 하면. 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다 맞았을 때 1등급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틀렸을 때 2등급 되는 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렇게 만점자가 많이 나오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47점 정도 맞았을 때 2등급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만 9천 명이 응시를 했죠. 정말 많이 선택을 한 거죠. 오른쪽 끝에 있는 사회문화가 자, 71점. 와, 굉장히 높네요. 50점 다 맞았을 때 생활윤리보다 무려 6점 높아, 6점. 같은 과목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떤 과목에서 선택을 다르게 했을 때 사회문화를 다 맞은 학생은 생활윤리 다 맞은 학생보다 표준 점수 6점인데 만약에 표준 점수를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불리는 변표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표준 점수를 갖다 쓰는 학교에서는 사회문화를 다 맞은 학생이 생활윤리를 다 맞은 학생에 비해서 무지막지하게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71점이잖아요. 예를 들면 생윤하고 윤사를 둘 다 맞은 학생은 지금 합쳐봤자 129거든요. 129. 근데 정치화법과 사회문화를 다 맞은 학생은 140이에요. 140. 이거는 정말로 큰 차이에요. 11점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크다라는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29,000명 응시했고요. 자, 다 맞았을 때 표준 점수 64, 100분이 97, 1등급이 64. 1등급 64라는 얘기는 뭐죠? 다 맞아야 1등급이라는 얘기죠. 한국지리도 다 맞아야 1등급, 세계지리도 다 맞아야 1등급. 동아시아사는 하나 틀렸을 때 48점까지는 1등급이었겠네요. 67, 50점 만점일 때 67이지만 하나 틀렸을 때 66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세계사는 67, 67 다 맞아야 1등급이네요. 정치와 법은 69, 66이니까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렸을 때까지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구조죠. 경제도 약간 하나 틀렸을 때까지 1등급, 사회문화는 두 개 틀렸을 때까지 1등급이 나왔겠죠. 자, 응시자를 보면 경제는 정말 조금이네요. 2020년에도 5,000명대고 2021년에도 5,000명대. 자, 그에 비해서 한국 지리가 크게 줄었죠. 62,000명에서 44,000명까지 줄어들고, 그에 비해 세계 지리는 약간 준 상태예요. 윤사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가고, 동아시아사도 큰 변화 없고, 세계사도 큰 변화 없고, 정치화법도 큰 변화가 없는데 한국 지리 선택자가 크게 줄었네요. 전체 과목의 응시자도 줄었고 한국 지리는 그에 비해서 응시자 비율에서 상당히 많이 준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 지리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걸 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걸 봐서는 21년도 성적과 20년도 성적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 과목은 사회문화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사회문화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이게 표준점수가 유리하고 백분위가 유리하니까 사회문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한테 맞는 과목인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역사 파트가 맞는 학생들은 뭐 역사는 뭐 20년, 21년 놓고 봤을 때 동아시아사는 똑같은 백분이고요. 세계사도 비슷한 백분인데 높진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치와 법은 안정적으로 나오네요. 그죠? 97에 나왔던 해도 있지만 99, 100 정도로 나오니까 정치와 법이나 사회문화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하거나 둘 다를 하는 게 최상위권 학생들에겐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 구조로 가면. 생활윤리도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죠. 편차들이. 자, 이걸 보면서 편차라는 게 과목마다 나타나고 백분이나 표준점수도 차이가 좀 난다는 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회탐구 보시고 느낀 점이 어떤 점이세요? 기본적으로 사회탐구는 2019년, 20년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점수대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 맞아야지 1등급이고 하나 틀리면 2등급 나온다는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모든 과목이 그런 건 아니에요. 사회문화나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두 개 틀렸을 때도 1등급이 나올 수도 하나 틀렸을 때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틀려야 2등급 나오는 거니까 뭐 하나 틀리면 2등급 나온다가 아니라 하나를 틀려도 1등급. 심지어 작년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 두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점수 논리로만 놓고 보면 사회문화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사회문화만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사회문화 같은 경우 응시자가 많지만 그 과목에 잘 맞아야 돼요. 학생들 중에 사회문화를 공부를 해서 사회문화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도 있지만 사회문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회문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결정짓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학입니다. 과학 한번 볼게요. 자, 과학 역시 한번 보면 이게 2019년도 시험 같습니다. 2019학년도. 야, 보면은 50점이었을 때 97, 100분이래 물리는. 야, 그럼 하나 틀리면 2등급이네요. 48점이나 47점만 했을 때. 왜냐면 100분위가 93, 90인데 96 미만이면 2등급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자, 그다음에 화학은 다 맞았을 때 100분위가 100이 안 나왔네요. 즉 만점자가 그러면 1% 넘어갔다는 얘기죠. 1%를. 자, 그다음에 97, 95. 즉 47점 맞아도 95니까 47이 1등급 컷이 될 확률이 높네요. 47 밑으로 내려가면 2등급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생명과학입니다. 자, 생명과학은 100점, 99, 98, 98, 97, 96. 자, 와, 이거 보면 44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즉, 두 개 틀려도 1등급이네요. 이야, 이거 사탐 과목의 사회문화네요. 생명과학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개 틀렸을 때도 2등급이 나온다. 맞네요. 94, 92니까. 42점이란 건 3, 3, 2를 틀려야 되는 거니까요. 3, 3, 2. 자, 세 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장난 아닌데요. 지구과학도 생명과학처럼 두 개 틀렸을 때까지 1등급, 세 개 틀려야 2등급이 되는 거니까 물리랑 화학이랑 차이가 좀 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리2입니다. 물리2도 물리1이랑 큰 차이가 없네요. 자, 물리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평이하게 내거나 좀 아주 어렵게 내지 않았다. 이런